디웨일 클랩의 구자욱 대표님께서 AI 기반 성과 관리를 만드는 3단계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자욱 대표님을 힘찬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디웨일의 대표 구자욱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는 이제 성과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로 중견기업이나 그 이상을 목표로 많은 고객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 솔루션 소개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고객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뭔가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 고객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고객을 만나서 얘기하는 방식은요.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성과관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듈을 가지고 이제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를 보고 커스터마이즈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HR에서도 AI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한 92% 정도는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AI 활용 기술을 늘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한 88% 정도는 어떤 방식이든 그게 채용이든 성과 관리든 아니면 뭐 인재 관리든 AI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한 58%는 2024년 6월까지 HR 영역의 생성형 AI를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뭐 당장 지금 다 AI 도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인사 담당자분들이 과연 그걸 공감하실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저는 사실 다 전반적으로 AI가 HR에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요. AI를 굉장히 중요하고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직 엑셀로 성과 관리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축한 지 한 15년,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유지보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과 엑셀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의 관리인데 그 데이터가 인사 담당자의 하드디스크에 있거나 아니면 공용 드라이브에 있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런 고객들을 만났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 AI를 도입하시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저런 엑셀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DX화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단순 HR 데이터만 관리할 게 아니라 실상에 있는 업무,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 데이터와 HR 데이터와 결합을 해야 원하시는 AI 값을 이제 도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AI를 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그냥 한 번씩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면 우선 1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엑셀 데이터나 아니면 내부에 보관하고 계신 데이터 아니면 기존에 SI로 만들었지만 그 시스템의 데이터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뭔가 활용이 되게 어려운 단계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하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를 충분히 클린징하고 엑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서 이걸 하나의 통합된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으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풋이 없는 상황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1단계 상황일 때 회사 내에서 대표님이 AI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오죠.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평가 결과를 리포트로 요약하거나 여기에 AI가 여러 가지의 평가 결과를 좀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까지는 도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존 데이터를 학습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메신저 아니면 메일 아니면 엑셀 뭐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위키 이런 데 이제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페이퍼로 아직 성과 관리 하시는 기업도 있고요. 엑셀도 있고 제일 많은 건 혼합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 5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 사람의 특정한 직원의 5년간의 성장 데이터를 뽑을 수 있냐. 회사의 고성과자는 누구, 저성과자는 누구냐. 이제 그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엑셀로 관리가 되면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클린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먼 에러가 있는 상황의 로우 데이터들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최소화하는 게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정 교육업을 했던 회사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연간 한 1회 정도 수기로 성과 관리 하던 거를 DX화해서 이제 공정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면 평가도 진행을 하고 연에 여러 면, 한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 저희가 최대한 자동화를 시켰던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고 DX화, 데이터의 디지털화라고 보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융업이고 대략 한 5,0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클린징하고 그거를 다 마이그레이션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언가 진단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기존의 데이터와 연관성 있게 데이터를 뽑는 거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게 됐던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AI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평가 결과를 좀 더 요약하고 의미 있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진단이라던가 아니면 평가에 있어 주관식 피드백을 주게 되죠. 근데 그걸 하나의 리포트로 넣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AI를 적용을 하면 좀 자동 생성된 요약본이라던가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도출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너무 센 피드백, 진짜 막 송곳처럼 찌르는 피드백을 완화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2단계로 가게 되면 앞에서는 HR 데이터 자체의 흐름은 하나로 통일이 되죠. 꼭 뭐 클랩을 도입하지 않으셔도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제 데이터 흐름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HR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를 도입했을 때 가장 뽑고 싶은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회사 내에 진짜 고성과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회사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서로 간에 다면 평가를 진행할 때 이 다면 평가를 진짜 협업자는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구한테 다면 평가를 맡겨야 되는가? 이런 데이터를 뽑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인사 데이터만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더 많은 업무 데이터까지 확장이 돼야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요. HR 시스템을 확장시켜서 메일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태스크 관리 툴이라든가 이런 툴과 인사 데이터를 확장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데에 목표를 가져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인데요. 전체 한 1,000명 정도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전체 이런 그 비행기에 탑승하시는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되게 공정성이 있는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게 항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항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평가자를 매칭하고 그걸 가져갈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했던 방식은 여기는 PDC라는 이제 항공 스케줄링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저희가 이 평가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누가 같이 많이 탑승하는지를 AI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딱 항공이 이제 종료되면 방금 탑승했던 승무원들 중에 평소에 평가나 협업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상하 관계까지 포함해서 그걸로 평가 시스템을 AI가 자동으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평가자를 매칭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정성 있고 의미 있게 평가 결과를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는 그냥 모바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이분들은 PC를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연말에는 연말 평가를 따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평가 결과의 서머리로 리포트가 나오고 연말 평가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한 90% 정도의 한 성과 관리 리소스가 줄어들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고 전체 임직원은 한 10,000명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되게 좀 중요하게 가져갔던 거는 성과 데이터를 매번 연초에 목표 수립을 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과가 누락되기도 하고 공정한 성과가 측정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 제조에 있는 여러 가지 제조 시스템이나 회사 내부에 있는 목표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성과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필요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사내에서 피드백 활성화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떠한 업무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세 번째는 그래서 뭐라고 내가 글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있는 메신저 데이터나 이메일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에 협업이 높았던 사람을 AI가 추천을 해줘요. 추천을 하게 되면 이렇게 2명 정도로 추천이 되면요,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최근에 업무가 많았던, 그러니까 같이 했던 업무를 다시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피드백의 초안까지 작성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좀 더 응용해서 평가에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활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법무나 아니면 건축같이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의 PMS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누구와 협업이 많은지, 타임 쉐어링이 많은지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매칭 그리고 평가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응용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 들어가면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맨 처음에 HI 데이터를 DX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업무 시스템까지 연동해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피플 애널리틱스나 AI라는 거를 이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급여라든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코어 정보들, 성별이나 근속 연수, 진단 내역 그런 것들 기반으로 이 직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측정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BM에서도 기존에는 승진은 이런 사람들 시키는 거야 라고 해서 감에 의존해서 HR에서 지정을 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짜 고성과자가 누구고 5년간의 뭐 저성과자, 고성과자를 AI가 같이 측정해서 인사팀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500억 명 정도 되는 요식업 회사인데 5년치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다양한 업무 데이터나 ERP 데이터하고 다 연동을 시켜서 저희가 HR팀의 시간을 줄여주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 평가자도 매칭을 하고 성과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퇴사자도 예측하는 형태로 가는데 저희 경험상 가장 어려운 게 퇴사자 예측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땐 퇴사자가 아직 더 정확하게 예측되기에는 데이터가 좀 더 많이 게더링 돼야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성과에 대한 예측 같은 건 굉장히 좀 정확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뭔가 이게 좀 도깨비 방망이처럼 AI를 도입하자 그러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경영진에서 많이 있을 텐데 저희는 꼭 추천드리는 건 단계별로 데이터 활용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원하시는 결과를 좀 뽑힐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부를 설득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짧게 저희 홍보 관련이고 요걸로 해서 저희를 이제 컨택해 주시면 사실 솔루션보다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시면 꼭 저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